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열어봐야 될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의 시간, 어떤 승부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네. 만큼 그에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7월에는 101.9였는데 이번에 8월에 발표된 수치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103.3으로 더 올라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대 지수도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현재 지표가 소비자 심리의 복합적인 심리를 나타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아래에는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미래 소득에 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한 비율이 7월에 33.4%였다면 현재는 32.8%로 내려왔고요. 반면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소비자는 소폭 증가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잭슨홀에서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원천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시장이 이번 보고서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나타난 겁니다. 관련해서 UBS에서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BS raises odds of US recession to 25% from 20%. UBS의 투자은행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25%로 더욱더 높여 잡았습니다. 따라서 9월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최근에 노동시장 약세 징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인터뷰 내용인데요. 항공기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파생상품 시장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의 불안정성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빅스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최근에 6에서 8분기와 매우 다른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비해서 이번에 조정이 거의 없었고요. 사람들은 비관적이지도 그리고 낙관적이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지 기금이 현재 엔비디아에 몰려 있는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실제 해징 수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축 이후에 이제 뭔가 전환점, 그리고 뭐 아직은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지는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잘 나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승부의 시간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다음 키워드는 뭐 국내 얘기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하는 총재의 고민. 저희도 이제 승부의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정책적인 전환을 가져가면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좀 도모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을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 27일 발언에서 8월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좀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왜 동결했느냐라는 그 배경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이 자금들, 이 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을 좀 경계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물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주식시장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보냐 하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경우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그리고 가계부채가 조금씩은 몇 년간 최근 한 3, 4년간 조금씩은 줄어들어 왔습니다. GDP 대비로는요. 그러나 다시 증가하게 되면 수요 부족을 유발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금융위기의 어떤 씨앗을 잉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기분은 좋죠. 근데 팔기 전에는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수요 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보면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 뭔가 바닥인 것 같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사점도 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강한 부채 증가율을 소위 말해서 긴축을 통해서 통제하는 구간이 최근과 같은 구간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이 힘을 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비슷한 국면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피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고민과 그 배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미국장 통해서 국내장까지 저희가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얘기들. 근데 어제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이번 주 내내 협력 업체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대만 AI 서버 업체인 퀀타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지원 크게 문제 없다. 네. AI 성장성에는 의심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그로스죠. 모멘텀이 뭐 200%를 넘나들다가 이제 100%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중하반기로 가면 이제 두 자릿수로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이나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AI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가게 하되 시장 내에서는 소위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로테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M7의 기업들의 이익의 공헌 비율이 2분기를 기점으로 크게 줄어드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N7을 제외한 S&P 493 종목의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 4분기 이렇게 이익이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올해 말 가면은 올해 말에 S&P 500의 모멘텀 중에 50%는 이 493개의 종목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M7 위주로만 가고 M7이 주가의 변동성이 유발되면 시장도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물론 M7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493개의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늘어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시장에 약간 인라인, 즉 너무 서프라이즈도 않게 좋게 나와준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극단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블랙의 지연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 나머지 493개의 종목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M7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M7을 받쳐줄 수 있는 내지는 M7의 변동성을 이용한 로테이션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블랙웰 지원과 로테이션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 키워드 소식 들어봤습니다.